네, 제가 오늘 생활습관의학과 글리칸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맡은 박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생활습관의학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글리코 영양소가 뭔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아마 다 듣고 가실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올바른 생활습관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고요. 현재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하는 분들은 임산부분들. 오늘 혹시 여기 임산부 계신가요? 임신하고 안 계셔도 돼요. 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산부 분들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 부모들,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자분들 등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건 또 이제 차세대 CEO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제가 생활습관의학 전문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거기서도 글리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의 이 글리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 생활습관의학이라는 단어가 생겼냐면요. 바로 이 생활습관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70%가 무슨 병이래요? 생활습관병.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요. 아마 생활습관병에 속할 겁니다. 이런 질병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병원도 더 좋아지고 과학도 발전됐다고 했는데 왜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서 생활습관병은 결국은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고는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학이 바로 이 생활습관 의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질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암, 치매까지도요, 다 생활습관병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요, 의학 정보를 보면 이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감염성 질환 외에 거의 모든 질환이 생활습관병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 중에 감염돼서 생기는 거, 아니면 자살하는 것 외에는 생활습관병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의학이 바로 이 생활습관의학이고요. 하버드 의대에서도 예방의학 중에 하나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습관의학에서 주 카테고리는요, 요 6가지예요. 6가지. 바로 식생활 관리, 수면, 신체 활동, 운동, 그리고 위험한 약물 사용, 중독 관리,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인 연결 관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이 6가지의 카테고리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생활습관병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예전에는요, 당연히 수술하고 약물하고 이런 게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앤 코스트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근간이 되는 요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학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메나테크에서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거죠. 이 생활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생활습관의학의 이 6가지 기둥 중에서요, 오늘은 영양에 대한 파트, 그리고 이 글리칸이 왜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양을 바로 알려면요, 세포를 알아야 돼요. 세포. 자, 우리 몸이 여러분들 세포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생활 습관에서 이 영양이 중요하고 이 영양에서는 이 세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처음 오신 분들만 한번 맞춰보세요. 네. 60쪽에 처음 오신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면 어디서 제 강의를 미리 들으셨나? 네. 우리 몸의 세포는요, 한 30조개에서 60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에서는요, 한 34조개 정도 있다 그래요. 34조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돼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말씀이 없으세요. 대답이. 자, 그래서 제가 1억 개 이상인 것 같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눈치를 봅니다. 1억 개 이상?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조개가 넘는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4조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한 세포당 여러분들 1원이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얼마일까요? 우리 몸은? 요게 지금 계산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지금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오후라서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34조 원. 그죠? 내 주머니에 34조 원 가지고 계세요? 1억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34조 원은 없는데 우리 몸에 정말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혈관을 이어붙이면요. 얼마나 될까요? 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지구 2바퀴. 근접했어요. 근접. 선물이 없나? 이거 드려도 되나요? 제가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정답은 아니었지만 손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 용기 아주 좋아요. 예. 자, 12만 킬로라 그래요. 지구 한 3바퀴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이어붙이면요, 지구 3바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놀랍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뭘까요? 빛이라고 합니다. 빛. 빛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대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빠른 게 있거든요. 두 번째로 빠른 게 바로 뭘까요? 소리. 굉장히 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소문이랍니다. 어떤 분이 소문. 그것도 빠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이. 제가 생각한 정답은 아닌데 소문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저께 옷가게를 갔어요. 옷가게를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결혼하신다면서요? 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옷가게 주인분도 다 하셔. 예, 우리나라에서 소문이 참 빠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두 번째로 빠른 것은 바로 혈액이라 그래요. 혈액. 여러분들 12만 킬로를 다 돌아서 다시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질 하잖아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이 걸릴까요? 1분, 60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혈액이 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요, 최고의 명품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치유력은 뭐죠? 내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손 베본 적 있으세요? 베어본 적? 네. 아니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까져본 적 다 있으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피 나고 계신 분. 나 오늘 피나면서 왔다. 안 계시죠? 네. 왜 그래요?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수술했는데 만약에 아물지 않으면 배가 열려 있어 계속.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네. 그걸 꼬맸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는 건 뭐예요? 신이 주신 자연 치유력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우리 몸에서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예요. 자, 암세포도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생겨요. 자, 하루에 몇 개의 암세포가 생길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몇 개 정도 생기는 것 같다.
네, 손을 한번 드시고. 여기 제가 심어둔 분이 아닌데 가운데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네, 몇 개 정도? 맞아요.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아까 선물 안 타셨으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또 타셔가지고 또 주셔도 돼요? 그래요? 네. 한 번 더 맞춰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도요, 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생길까요? 덜 생길까요? 더 많이 생기죠. 맞아요. 상식적으로 더 많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그럼 다 암 환자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요,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5,000개쯤의 암세포는요, 깔끔하게 사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직접 죽이면서 면역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치유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세포가 살아남으면 문제예요. 살아남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암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혹은 20년의 세월 동안 암세포가 증식을 해서 우리 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암을 진단을 못 받았는데 오늘 암 진단을 받았다. 그 이분은 갑자기 암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랜 세월 동안 단지 오늘 발견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암은 생활습관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우리는요, 세포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세포가 뭉쳐져 있는 게 조직이고, 조직이 뭉쳐져 있는 게 기관이고, 기관이 뭉쳐져 있는 게 바로 인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 환자인 것 같다, 그럼 병원에서 무슨 검사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검사죠? 조직 검사. 맞아요. 조직을 떼어서 결국은 뭘 보는 거냐? 세포를 보는 거예요. 세포 모양이 이상한지 않은지를 봅니다. 근데 이 세포는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세포는 우리 몸에서요, 죽고 태어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걸 좀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재생, 그죠? 예, 재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고 태어나는 것을 세포는 반복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잘 재생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다면 이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필수 영양소는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5대 필수 영양소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5대 필수 영양소 중에요,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진 영양소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세포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면역 탄수화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세포예요. 여러분들의 한 세포를 떼어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넘실거리는 물질이 뭔가 끝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확대를 해봤더니 단백질 끝에 당이 사슬처럼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당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세포의 안테나, 뭐 세포의 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당사슬 아니면 글리칸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요, 세포와 세포의 사이에 흐르는 혈액 속이나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어야지만요, 세포에서 영양소를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독소 등을 막아내는 1차적인 면역 작용도 이 친구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포 간의 인지 정보를 통한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대화를 한다. 그래서 세포가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뭘로 대화를 하나 봤더니 이 글리칸으로 대화를 하더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라고 의사약사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8가지 세포 표면의 복합 당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대화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좀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으세요? 대화 안 되는 사람. 어떤 분이 대화 안 되는 사람 했더니 바로 막 남편을 딱 쳐다보는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세포도요, 대화가 안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건강한 세포에는요, 요렇게 글리칸이라는 게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이 당사슬이. 자, 현대인들의 세포에는 지금 몇 개가 있다고요? 네, 3, 4만 개. 자, 암세포는 몇 개가 있대요? 10,000개 미만. 그래서 세포에요. 이 글리칸의 숫자가 부족해지면 사실은 암세포가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세포는요, 3, 4만 개밖에 없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미병인 상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제가 몸을 공부하고 세포를 공부하면서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내 머리카락 세봤다.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과학자분들이 참 감사한 게 머리카락을 세셔가지고 평균적으로 10만 개가 있대요. 근데 한 세포에도 이 글리칸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만 개. 저만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랍나요?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세포가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3에서 4만 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세포 선모를 생성해서 암을 이기게 돕는 8가지 당영양소라는 것이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세포들은요, 밤송이 모양처럼 이 글리칸이 빼곡해요. 근데 암세포는 어때요?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모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신호교환을 하지 못해서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암뿐만 아니라 비만에도 요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뇌신경세포 안테나의 선모 이상으로 이 기장이 짧아지면요, 비만쥐가 되더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왜 비만쥐가 되냐 봤더니요, 우리 몸에서는 배가 부르면 포만 신호라는 걸 보내요. 나 배불러, 그만 먹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호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먹게 되는 거. 그래서 혹시 주변 분들의 저분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먹네? 혹시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글리칸이 부족해서 포만 신호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리칸이 또 어떤 역할을 하나? 소장에서요, 영양소나 호르몬 흡수에 관여를 해요. 자, 소장에도 이렇게 글리칸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보면 끝에 다 코드들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글리칸은 징크라는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어떤 글리칸은 아연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코드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딱딱딱 우리 영양소를 소장해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글리칸이 잘못되어 있다, 아니면 부족하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소가 잘 흡수가 될까요? 흡수가 안 될까요? 맞아요. 흡수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난자와 정자 수정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정자 머리부터 꼬리까지요, 이 글리칸이 빼곡하게 있어요. 그리고 난자에도 글리칸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자, 난자 입장에서는요, 정자는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물질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느냐? 난자가요, 정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정자들이 막 헤엄을 쳐가지고 난자 있는 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붙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대요. 옛날에는요,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한테 도착을 하면 수정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나요? 네, 배웠는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한테 도착을 하면 수정이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났는데 달리기가 너무 느린 거예요. 달리기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빠 정자였을 때 내가 제일 빨랐을 텐데 태어나니까 이렇게 느리지? 쟤네 정자는 도대체 얼마나 빨랐던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근데 가장 빠른 정자가 도착해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 동시다발적으로 붙는데 대화가 잘 통하는 정자에게 난자가 문을 열어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 수정에도요, 대화가 돼야지만이 수정이 되더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혈액형의 구분에도 관여를 해요. O형은요, 혈구세포 끝에 당사슬이 가장 심플한 기본적인 형태로 달려 있습니다. 자, A형은요, O형의 기본 형태에서 또 다른 당이, B형도 O형의 기본 형태에서 A형과는 또 다른 갈락토즈란 당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럼 AB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A병은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O형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O형. 가장 기본형. 오, 네. 기본적인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네. A형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A형이신 분들. A형이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B형인 분들. 오, B형이 조금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B형은 손 번쩍 안 들라 그래도 막 번쩍 들어. 그래서 좀 티가 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네. 자, 그럼 A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AB형. AB형도 생각보다 꽤, 네,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AB형이에요. 네, AB형. 가장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당사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AB형은요, 모든 피에게 수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사실은 당사슬이요, 가장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O형은 모든 피에게 수혈이 가능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O형은 뭔가 착해 보여, 그래서 막 이런 느낌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O형 분들이 또 만나보면 참 심플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신기한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AB형들은 본인들도 그래요. 스스로를 잘 모르겠다. 네. 저도 그러거든요. 나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당사슬도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신에 관여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자, 모든 혈관의 세포 표면에 보면 이렇게 지금 당사슬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려면요, 이 당사슬, 이 글리칸이 있어야 돼요. 글리칸이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에 빼곡하게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혈액 흐름이 원활해요. 아까 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다 그랬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호흡을 통해서 어떤 게 들어와요? 활성산소,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혈관벽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 글리칸입니다. 근데 만약에 글리칸이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스크래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게 막히는 원인이 무조건 뭐라 그랬냐면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당사슬의 변화로 이 동맥경화가 생긴다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의 당사슬이 손상되면요, 혈관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뇌신경세포예요. 뇌신경세포. 자, 요 기사가 2023년도에 났는데요. 글리칸 수치로 10년 후에 알츠하이머 발생 예측이 가능해진대요. 글리칸의 수치로 알츠하이머 발생이 예측 가능하다고 하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알츠하이머와 글리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에도 이 글리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지 표피 선모에도 여기 기관지에 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이 기관지죠. 기관지, 폐까지 다 글리칸이 이렇게 선모 끝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들이요, 어디서 걸러지나 이런 기관지에서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게 한 웅큼 막 빠졌어요. 한 웅큼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막 들어올 때 기침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관지염이 그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도요, 아이들 병원 가면 왜 병원 가요? 그러면은 다 뭐 기관지염, 비염 뭐 이런
네, 염증 질환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코털 한번 빼보신 적 있으세요? 코털 있으세요? 남자분들이 갑자기 답변을 아주 큰 소리로. 코털만 정리를 해도요, 가끔 그걸로 기침하고 감기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세포에 이 글리칸의 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장의 점막에도요, 이렇게 글리코칼릭스, 당사슬층이 빼곡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영양소가 제대로 인지해서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비타민 먹고 너무 효과를 봤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타민 먹고 효과가 하나도 없었대. 그 차이가 뭘까? 그럼 내 소장에 글리칸이 부족하면요, 당연히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된다. 근데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글리칸이 파괴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누수증후군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독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장으로. 그러면서 장누수증후군이 발생하면서 그게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을요, 서재걸 박사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이 당영양소, 이 글리칸을 만드는 당영양소가 우리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요, 기둥이 잘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당영양소만, 이 글리칸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글리칸의 기반이 되고 다른 영양소들이 기둥이 잘 될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은요, 정말 다양한 의학과학 저널에 이미 실렸어요. 제가 메나테크를 처음 만나고 이 글리칸이라는 물질을 처음 들었을 때, 저런 게 어디 있어? 저게 사실이야? 저게 사실이면 왜 여기서 얘기해?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미국에서 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놀라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뉴턴지에 지놈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 당사슬이라고 실렸는데요.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에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세포의 얼굴 당사슬은 수정에도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요, 근데 우리의 먹거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먹거리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예전에는요, 복숭아 2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를 채웠어요. 자, 지금은 몇 개를 먹어야 될까요? 여기 써있죠? 53개. 근데 이것도 오래전의 자료라서요, 지금은 53개 이상을 먹어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를 만드는 정부 물질이에요. 그래서 눈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 자, 이 베타카로틴 먹으려고 나 오늘 복숭아 53개 먹고 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에 53개 챙겨 먹고 왔다. 알아도 못 먹어요, 우리가. 알아도 이걸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시금치를 한 단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채웠다고 하면 같은 양을 채우려면 이제는 16단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이 시금치 막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소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칼로리는 과잉 시대, 영양소는 결핍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당영양소, 이 글리칸을요, 이런 곳에서 다 먹었었어요, 고대인들이.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정제 곡류와 정제 설탕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거의 음식에서 이런 영양소들, 글리칸을 섭취를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세포당 10만 개가 있어야 될 게 지금 몇 개 있다고요? 3, 4만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리카는요, 이 8가지의 당을 다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글루코즈랑 갈락토즈, 이게 포도당이고, 이게 유당인데, 요 2가지 외에는 나머지 6가지 당은 거의 섭취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면역 체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워진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먹거리의 현실을 알아보면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 세계 1위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관심은 이 유전자를 이제 변형한 식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관심은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다.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식품의약국의 임무다. 자기네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많이 파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탁을 점령한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너무 많아요. GM 콩, GM 옥수수 막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면역력이 감소되고 사망률이 증가되고 암발병률이 증가됐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고 생태계는 파괴 증가하고 뭐 유전적 공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고 또 좋은 필수적인 영양소는 섭취를 못하는 시대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현대의학의 한계와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드럭 먹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드럭 먹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드럭은요, 약이라는 뜻이고요. 먹어는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 약이요, 어떤 걸 강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강도질을 하나 봤더니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서 몸 안의 영양소가 고갈되거나 결핍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드럭 먹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이 우리의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으면요, 자, 부족해지는 체내 영양소, 이런 영양소들이 강도를 당해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런 증상들, 고혈압을 먹었더니 불면증이 생겼대요. 근데 불면증이 생겼는데 또 약을 드시는 거예요. 불면증 약을. 그러다 보니까 또 영양소가 고갈이 돼가지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약들은 한 번 먹으면 끝났나요?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 그러잖아요. 계속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런 약을 하나 시작하면요, 고혈압 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 약, 당뇨약 이런 것처럼 약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고갈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고갈되는 영양소를 같이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약은요, 사실은 잠깐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평생 쓰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약은 또 써야죠.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걸 평생 우리가 영양소처럼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어떤 통증이나 불편을 못 느끼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우리가 근본 치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고혈압약. 우리 얼마나 복용할까요? 우리나라 1년 약시장 규모가 9조 원이래요. 고혈압 약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죠? 1조 5천억 원. 네. 더 늘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자료가 이제 떴는데 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1조 5천억 원 정도 먹고 있어요. 이 약을. 자, 고지혈증약 국내 매출 봤더니 뭐 국내에서 200만 명이 한 해 1조어치 먹는 이 약 막 이러면서 또 내용들이 기사들이 떴고요. 자, 당뇨약도 봤더니 당뇨약 국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요. 2022년 기준 1조 2,532억 원. 네. 당뇨병 시장도 엄청 크죠. 네. 당뇨약도 엄청 먹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로 인해서 고갈되는 영양소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혈압은 압이 정상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간 거고요. 당뇨는 뭐예요? 당이 혈액 내에 많이 떠도는 거죠.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을 안 챙겨 먹어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당뇨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응? 안 먹어가지고 갑자기 60대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왜 압이 올라갔을까? 혈액이 탁하기 때문에. 그죠? 혈액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생활 습관으로, 우리 역량으로 사실은 그걸 해결하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충분히 혈액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 당사슬, 이 글리칸이요, 이 세포에, 내피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확 부족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심한 운동, 카페인, 술, 담배, 나이, 탈수, 당질 지수 높은 음식, 추위 노출, 항암 약물들로 인해서요. 이런 글리칸들이 굉장히 빠르게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털 빠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내가 너 때문에 이게 머리털이 없는 거야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털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당사슬, 글리칸이 더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회장님이 막 소리를 치다가 막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좀 보면서 왜 그러실까? 이 글리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탈락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글리칸이 파괴되고요. 심한 운동을 해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 생활 습관이죠. 카페인, 술, 담배 이런 것들 다 생활 습관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족해지죠. 당질 지수 높은 음식, 항암 약물, 추위 노출 이런 것들로 글리칸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감기 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여름에도 잘 걸리긴 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죠? 추위가 노출되면요. 왜 감기에 잘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맞아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몰라. 바이러스가 침투돼가지고 감기에 걸린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추위가 노출되면요. 글리칸이 파괴돼요. 자, 글리칸이 파괴가 되면 뭐예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이제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글리칸의 파괴로 감기에 걸렸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글리칸을 섭취하시면 평생 감기에 안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 내가 잘 섭취를 해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글리칸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글리칸은요, 10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한다는 것이 이미 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포 간의 교통, 대화하는 것부터 항체 기능, 항감염 기능, 염증을 막아내는 거, 면역 조정하는 거, 암세포의 성장 및 정리를 억제하는 거, 대사관계, 호르몬 조절 기능,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작용, 중추신경계에 관여하고 줄기세포화까지 활성화한다. 이런 기능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글리칸이 부족하면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자, 세포교통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현대의학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류마티성 관절염, 내 세포가요. 내 정상 관절을 공격하면요. 류마티성 관절염이 오는 거예요. 내 세포가 원래는 암세포를 공격해야 돼요.
근데 내 정상 관절세포를요, 잘못 오해하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공격해버리는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사실 다릅니다. 장기를 공격하면 루푸스,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 근력, 뭐 이렇게 췌장을 공격하면 당뇨, 뭐 건선, 피부를 공격하면 건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가면역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자, 그다음에 과면역 반응, 알러지, 천식, 비염, 두드러기, 습진, 이런 것들도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이 글리카민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면역력이 약해요. 그다음에 저면역 반응, 암,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침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로는 이제 뇌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메나테크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당질 영양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글리칸에 관련돼서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노벨 생리학상 몇 번 받은지 아시나요? 비타민으로? 네,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근데 이 글리칸은요, 워낙 세포에서 10만 개의 글리칸이 너무나 다양한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노벨의학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세포 표면에 당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노벨 화학상 수상하셨던 이 세 분 중에 이 옆에 버토지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버토지 교수님이 스탠포드에서도 이 글리칸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고 싶으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스에서 이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서요, 2012년도에 중대 발표를 했는데, 주요 당사슬 글리칸이 없으면 사람은 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사실 관여한다. 그리고 당사슬의 변화가 암의 일반적인 특징, 원인과 진행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들어낸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 글리칸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이 메나테크는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자, 자생하는 식물에서요,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이 글리칸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본 거예요.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어떤 곳에 8가지 당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추출을 해가지고요, 이 8가지의 당을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가 바로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과학 기반의 회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이 8가지 당 영양소, 근데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이 당 영양소를요, 안전하게 우리 식탁으로 가져와준 고마운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8가지의 당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를 출원을 해놓은 거예요. 155개국이라는 것은요, 특허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나라에는 다 특허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성 배합률의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특허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실 많은 비용을 내고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비타민처럼 모든 회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다 합성이에요. 합성. 그래서 합성 비타민 C를 먹으면 암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나테크는요, 100% 자연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낸, 안전하게 만들어낸 제품을 가지고 지금 고객들, 우리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글리칸은요, 단순히 이 영양소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피부에도, 이 피부
산업가, 가장 우리 몸에서 큰 장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로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글리칸을 기반으로 한 생활 필수품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지금 이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비서가 하나 있는데요. 챗 GPT라고 아주 말을 잘 들어요. 네. 하나 시키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한 21불 줘요. 21불. 네. 한국 돈으로 한 35,000원, 4만 원 주는데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챗 GPT한테 일을 시켰어요. 글로벌 비타민 산업과 글리칸 산업을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비교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라. 이랬더니 표로 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네. 딱 비교를 해줬는데 시장 규모가 비타민 산업은 이렇게 되고 글리카논 산업은 1조 한 3천억 원 정도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글리칸 산업이 더 높죠. 근데 시장 성숙도는요. 비타민 산업은 성숙기라는 거예요. 성숙기. 글리칸 산업은 뭐래요? 초기 성장기. 아니 성장기도 아니고 초기 성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주요 제품이요. 신기하게 비타민 산업은 비타민 보충제인데 글리칸 산업은 글리칸 기반의 의약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글리칸도 글리칸 보충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약품이래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질병 진단, 의약품 개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양소지만 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소비자 인지도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규제 환경도 발전 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내 친구는 못 알아들어도요 챗 GPT는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 친구랑 대화하면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챗 GPT랑 대화하세요. 대화가 더 잘 돼. 그리고 제가 좀 못 알아들어요. 글리칸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설명하면 가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도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초기 성장기라 내 주변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엄청난 기회예요. 전 세계에 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엄청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제품에 대한 검증은요, 정말 까다로운 인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회사가 이런 GMP, 코셔, NSF 인증을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지, 영양소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NSF 인증 이런 거 무슨 정수기 뭐 이런 걸로 받은 회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양소로 받은 회사는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까다로운 인증들을 다 받아놓은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장기를 잘라내고 막 거기에 불을 지르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전이가 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글리칸이고요. 이 글리칸 산업은 아직 초기 성장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듣게 되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